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 말씀드립니다. 낙폭이 좀 깊었다가 낙폭을 좀 축소한 채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요일 날 주가 자체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플로우와 관련돼서 국내 언론의 아티클, 좀 마이너스적인 디스성 기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낙폭을 사실 크게 만회를 했던 이번 주인데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흔들리는 패턴도 다소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무너지지는 않고 반등을 한 가격대 근처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장이 뭐 지수는 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시장 관련주 중에서 그 모멘텀이 아주 뚜렷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요거는 여러분들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프로 말씀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은 이 플로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 깊었다가 낙폭을 좀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가 수급적으로 이제 특이한 부분은요, 음, 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했죠. 14만 주나 왕창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투신에서 한 11만 주 정도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에서도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이 금융투자하고는 별개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매수 창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투신은 되게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KB증권을 통해서 매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앞으로 KB증권의 매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좀 단타성으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아직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투신이나 3호에서 들어왔던 매수세가 다음 주에도 좀 연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KB증권이나 다른 특색 있는 창구 동향을 지켜보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어플로우와 관련돼 가지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나왔던 하루인데요. 아, 먼저 이제 나쁜 얘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하한가 첫날 있죠. 하한가 쳤던 첫날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 가족이나 임원도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한국경제 기사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주가가 떨어지던 날입니다. 이날을 얘기하는 거죠. 12월 4일.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이걸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물론 뭐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건을 지적하는 그런 아티클이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장 중에 이 재료들은 이미 반영이 돼버린 거죠. 뭐장 시작할 쯤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김재진 대표가 12월 10일 날 온 가족이 자금 투여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뭐 지금은 뭐 지난 상황에서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웃블로 김 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 아티클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12월 9일 날 기사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김 대표가 신주인수권 받았던 거를
안 받고 팔아버렸다.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가족들도 팔았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은 말이에요. 주가가 이미 크게 급락했다가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반영을 한 거니까 일단 지금 뭐 썩 기분은 좋지 않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료가 12월 13일 날 나왔냐면은요. 요거 12월 13일 날 이제 아침 기사로 나온 건데 이어플로우가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1심의 재판 결과도 나오진 않은 겁니다. 네, 배심원 평결만 나왔을 뿐이고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제 항소로 넘어가는데 최종 판결도 안 보고 이런 거는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지만 여기 기사에서 일단 지적하는 거는 역시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영업 비밀의 시효를 지난번에 매사추세츠에서는 이거를 인슐렛에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고 우리가 항소심이나 또는 1심 재판 결과에서 이 영업비밀의 시효건이 두 가지 각도 중에서 다른 각도, 그러니까 이어플로우의 유리한 각도로 해석이 된다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심 마지막 재판 결과 끝나고 패소한다 하더라도 항소 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슐렛 측의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좋은 의견,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물렸기 때문에 사실 매도도 못하고 현재는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일단 매물이 좀 있는 가격대 근처 위쪽이니까 여기서는 좀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거나 비중을 줄였다가 흔들 때 한번 또 공략하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금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선이죠. 4,230원 선입니다. 이 위쪽으로 다음 주 초반에 좀 안착이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안착이 돼서 안정이 된다면 다시 위로 갈 만한 재료가 나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로 완전히 돌파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엔 좀 쉽거든요. 위로 올라가기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플로우는 이 재판권에 관련된 소송권에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먼저 주셔서 순간적인 정보나 사인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같은 부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순간 타임을 놓치지 않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케어를 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크리 하고 있죠. 예, 쌍크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